비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안 갈게요 라는 충격. 자, 봅시다. 채점하고 오답하고 질문할 거 정리도 했다고 하니까 바로 하시죠. 뭐부터 봐주면 될까요? 뭐야? 너무 잘해서 할 게 없는 거야? 역시 떠오르는 신흥 강자들인가? 없는 거죠? 넘어갑니다. 나이스하구만. 그러면 50 개념 한 통 볼까? 개념 한 통 58쪽에 자, 1차 부등식 활용할 건데요. 1차 부등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방정식이 됐든 1차 방정식의 활용이 됐든 지금 할 부등식의 활용이 됐든 그 뒤에 할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됐든 3-1에서 할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됐던 그냥 활용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다 어려워합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활용 문제가 제일 쉽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어, 물어보는 게. 활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우리가 이 배운 거를 그냥 이제 수학 계산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활용을 해보자 요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약간 물이 흐를 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고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안 물어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 지식적인 한계 안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일상생활 약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많이 못 물어봅니다. 아직 수학을 되게 깊이 있게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단원을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초점을 두시는 게 맞아요. 그냥 여기 앞에 이제 부등식이 붙으면 1차 부등식 활용이고 연방이 되면 연방의 활용이고 1차 방정식이 되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이고. 근데 1차 방정식의 활용은 했잖아. 1-1 할 때 대표적으로 뭐 나와요? 활용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농도였는데 농도 이제 안 하시니까 됐고,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야? 시계? 시계를 많이 봐? 볼 일이 거의 없을 건데. 있기야 하지. 근데 그건 사실 볼 일이 많지 않잖아. 제일 많이 보는 거 뭐 있어? 응? 그치, 거리 시간, 거리 속력 시간 있죠. 거리는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하는, 네, 거속시 얘기가 제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또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임팩트 있는 순서대로 따다닥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있어? 가격. 그래요, 가격. 뭐냐면 정가, 원가, 그리고 할인율 이야기. 네. 그리고 학습.
학생 수. 뭐 작년과 뭐 올해 학생 수.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있나? 또 뭐가 있지? 아, 의자수 구하는 거. 근데 그거를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이런 식이 되죠. 과부족.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남는다. 어떻게 하면 뭐가 모자란다. 그거. 과부족. 과하고 부족한 거. 또 있나? 뭐 제일 뭐 라스트에다 시계 넣으면 될 건데 그거 말고 또 아직 안 한 게 좀 있는데. 누가 무슨 일을 끝내는데 며칠 걸린다. 네, 일과 관련된 거 나오죠. 일량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일량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그게 1차 방정식 활용이었나? 늘리는 거? 그런가? 뭐 어쨌든 활용이니까 도형에 집어넣고 활용하는 거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넓이에 관련돼서 2차니까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하기야 그 점피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치? 그거 하지 1차 방정식 할 때. 그리고 또 있는가? 나이. 나이. 그치. 나이도 있지. 나이도 있는데, 나이. 네. 나이도 있지. 그리고, 더 기억나는 게 있나?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시계는 마지막에 붙일 거고. 아, 1의 자리, 10의 자리. 그거 활용 단원이라고 봐야 될까? 일단, 자릿수에 관련된 거. 오케이. 그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또. 이제 진짜 바닥 났나?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죠? 왜냐면 여기서 농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하던 원리합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안 하고 하니까 그건 고등이니까. 네,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시계 그치? 시계 시침 분침 관련된 얘기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어려워하는 이유, 부등식을 모르지 않고요, 방정식을 모르지 않고요, 아는 얘기들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을 몰라. 그지? 얘네들을 모른단 말이야. X, Y가 뭔지는 알겠는데 정가가 뭐고 원가가 뭐고 뭐 할인을 25% 했을 때 가격이 얼마이며 하는 이 추가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부족해요. 왜냐? 활용 단원 할 때만 나오거든 얘네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뭐야? 또 까먹어. 할인율이 뭐였더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정리가 돼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냥 1-1, 2-1, 3-1 그 진행하면서 계속 똑같이 보게 될 녀석들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한 번쯤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활용 단어는 이 추가되는 개념들이 어떤 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뭐 골라볼 만큼 골랐잖아. 한 10가지, 뭐 여기에 뭐 하나 더 붙어봤자 10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지? 저 10가지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10개가 맞나 혹시? 10개 정도면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면 1학년 때 이과 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1학년 때 공통으로 하니까 뭐 다 하실 겁니다. 뭐 안 하는 과는 없을 거예요. 이과 계열인데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말고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그걸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 시험 볼 때 계산기 쓸 수 있거든요. 계산기를 줘도 못 구하는 게 계산기를 들고 갔는데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딱 10개잖아. 이 10개 가지고 여러분들 3년 내내 하는 거잖아. 활용, 그치? 근데 그거 하면 대충 한 책에 1학기 책이 한 200페이지쯤 되고 2학기 책도 한 200페이지쯤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 책이 이쪽 왼쪽에 공식이 하나 제목에 딱 이 제목 부분 제목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카메라 조리개 뭐시기 이런 거 있어. 그럼 밑에 공식이 한 줄 딱 써 있어. 그 증명이 딱 써 있어. 그리고 언제 쓰는지 짜자작 돼 있고 문제 딱딱이야. 다음 장 넘어가면 또 다른 공식 나옵니다. 이게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사이에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제 그게 뭐냐? 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시험 보는 수학이 딱 그거 할 때입니다. 그거 할 때. 근데 인간이 그거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산기를 쓰게 해주는 거야. 공학용 계산기를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계산기에다가 매크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에 있는 공식 있지? 걔를 계산기에다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문제 풀 때 뭐 하면 돼? 이 문제가 몇 번 공식 갖고 푸는 거네? 라는 것만 떠올리면 그거 공식 불러와서 숫자 대입해서 계산 딱 누르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봐도 이게 몇 번이었더라가 매칭이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수학 시험인데 수학 시험이 아닌 암기 시험이 되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하게 되는 이 10가지는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겪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특히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도 물리할 때도 많이 보실 거고요. 요거 일 관련된 것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수학 파트에서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래서 한번 잘 해보자. 1-1 할 때도 한번 했으니까. 자, 58쪽에 보면 두두두 4번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아닌가? 1번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거라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개념한통 58쪽에 자, 어떤 홀수를 4배 했답니다. 어떤 홀수를 4배 해서 15를 뺐더니 자, 활용 문제에서 얘들아 영어 학원 영어 배웠죠? 영어 배울 때 뭐 해? 이 주어 나오면 뭐 해야 돼? 끊지? 활용할 때 좀 그런 느낌으로 보자, 우리도. 뭐라고 돼 있어? 어떤 홀수를 4배하여 15를 뺀 값은 했으면 이제 주어 끝났잖아. 맞지? 누가 포인트야?
홀수를 4배에서 15를 뺀 값은 얘는 뭐라고? 어떤 홀수의 2배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다시. 자, 홀수. 어떤 홀수가 있어요? 얘에 이걸 4배 해서 그 다음에 15를 뺀 값은 하고 끝난 거지.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홀수? 제 말하는 거지. 이 홀수, 어떤 홀수에 2배를 한 것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주어가 왜 포인트가 되냐면 얘는 이니까 작거나 할 때 얘가 작은 거지.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죠? 부등호 방향 때문에 주어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호 방정식 풀 때야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부등호 풀 때는 이거 반대로 보면 답이 다르게 나올 거라서 누가 누구보다 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뭐 이를 만족시키는 홀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요 홀수를 우리 이제 좀 바꿔서 써볼까요? 요거를 뭐 A라고 해볼까? 요것도 요 홀수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여기 4 곱하기 A일 거고요. 거기에서 15를 뺀 게 2하다. 2 곱하기 A보다. 자, 양쪽에 2A 빼주면 되겠지. 양쪽에 2A 빼주시면 네, 이렇게 빼주면 여기 2A 남을 거고요. 또 양쪽에 15 더해주시면 여기에 15 더할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뭐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A가 7.5 이하다 될 테니까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홀수 A를 구해라 라고 하면 뭐가 가능할까요? 네, 7 가능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여러분들 나중에 화학할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화학할 때 누구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뭐 이거 A가 B보다 크다. 뭐 A는 B에 비해 크지 않다. 그 말장난 하는 게 좀 나오거든. 나중에 과학할 때. 그때 헷갈리지 않게 주어를 잘 봐라.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그게 제일 열받았어. 왜 자꾸 말장난으로 틀리게 만들지? 라고 하면서 화를 좀 냈었는데 뭐 어쩌겠어. 국어가 중요하대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윗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7인 사다리꼴이 있는데 얘의 넓이가 63 이상이다. 자, 요거 아랫변 길이를 미지수로 설정해 두고 하시면 될 거니까 네, 요것도 뭐 무난하게 하실 거라 이거 넘어갈게요. 4번이 좀 중요합니다. 4번. 지금 우리 2-1 하잖아. 요거 학교 시험에도 나왔고요. 이번에도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들. 자, 뭔 소리냐? 말이 길어. 지금 봐봐. 문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야? 일곱 줄이야. 문제만 일곱 줄이야. 잘 끊어보자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끊어서 문제를 딱딱 끊어가지고 그걸 수식으로 조금 바꿔봐요. 그것만 할 줄 알면 활용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혜정이는 레몬청을 만들기 위해서 마트에서 레몬을 살 거랍니다. A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레몬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고 배송료가 4,000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B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레몬 한 개의 가격이 1,2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이래요. 아, 지금 보니까 어때? A에서는 레몬 한 개가 싸. 대신 배송료가 비싸. 그 다음에 B 인터넷에서는 레몬이 비싸. 대신 배송료가 싸.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두 쇼핑몰이 살짝 느낌이 다르잖아. 얘는 레몬이 가격이 싸고 배송료가 비싸잖아. 그 다음에 얘는 레몬이 비싼 대신 배송료가 싸잖아. 그럼 내가 레몬을 소량 시키면 적게 시킬 거야. 레몬 몇 개 안 시킬 거야. 그럼 어디서 시키는 게 낫게? 어디서 시키는 게 나을까? 그치.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레몬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개수가 애초에 적으니까 얼마 차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럼 배송료가 낮은 쪽이 낫지. 근데 레몬을 내가 대량으로 시킬 거야. 그러면? 그치. 레몬 가격이 싸지는 게 대량으로 주문한다라고 하면 이쪽이 더 싸겠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레몬을 몇 개 이상 살 때, B 인터넷보다 A 인터넷 쇼핑몰이 유리하냐? 대량으로 몇 개 살 때부터 A 쪽에서 사는 게 낫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A가 한 개에 1,000원이고, 그 다음 배송료가 4,000원. 자, 그 다음에 B가 레몬 한 개에 1,2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이래요. 자, 근데 몇 개 살 때부터 A 쪽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니까 중요한 거, 금액에서 유리하다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은 걸 유리하다고 하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여기에서 X개 샀을 때 얘도 똑같이 X개 살 거예요. 같은 개수를 샀을 때 요 가격이 나올 거고요. B는 요 가격이 나올 건데 제가 더 유리한 거, 더 작은 게 몇 개부터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양쪽에 1000X 빼주시면 오른쪽에 200X 남겠고요. 양쪽에 2500 빼주시면 왼쪽에 1500 남겠고 부등호는 그대로 이렇게 가겠지. 자, 이제 양쪽에 요거 X 남기고 200 나눈다 라고 하면 공 2개 지워질 거고 15하고 2니까 여기 어떻게 돼? 네, 7.5죠. 자, 7.5 X가 7.5보다 크다지. 그러면 몇 개부터 유리한 걸까? 그치. 그래서 X가 8개 이상 살 때부터 A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요 얘기입니다. 됐죠? 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 실제로 세범 중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이게 세범 중에서 나왔는데, 한 명이 틀려왔어, 이거를 비슷한 거야. 그 문제는 둘 다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야.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 하나는 마트야. 그래서 배송료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근데 인터넷에서 몇 개 이상 살 때 여기서 사는 게 싸겠냐 이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아니, 부등호까지도 잘했어. 부등호까지도 잘했어. 그래서 뭔 상황이 생겼냐면 300X가 뭐 2800보다 작다 이렇게, 2800보다 크단가? 크다야 이렇게 됐어. 그럴 때 가장 작은 X 몇 개보다 많을 때 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사실 9점 얼마잖아. 그럼 x가 뭐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죠. x가 10이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반대로 본 거야. x가 9점 몇몇보다 작아야 된다가 된 겁니다. 아니, 심지어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계산 잘못했어. 이것까지 해놓고 이거를 21,100이라고 본 거 같아. 그래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8인가 7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다 써놓고 그거 하나 틀려서 95 나왔어요. 그거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부등식 할 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헷가닥 해.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 저거 하나 틀려갖고 100이 안 나왔어. 심지어 다 구해놓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 애초에 구하질 말든가 아니면 애초에 값이 틀렸던가.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다 구해놓고 마지막 답 고를 때 헷가닥한 거야. 거참 안타까운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5번 봅시다. 자, 지수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답니다. 아, 1시간이 여유가 있대요. 1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대. 근데 물건 사는데 18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시속 3km로 걷는데요. 자, 속력은 시속 3km로 걷는답니다. 나 이렇게 써도 혹시 알아보니? 이거 한글로 안 써줘도 돼? 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이게. 이거 영어로 이거야. 시간이야, 시간. H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거 사는데 18분 걸리니까 갔다가 오는데 얼마 걸려야 돼? 42분 걸려야 되지. 갔다가 오는데 42분 걸려야 돼. 근데 속력도 정해져 있어. 속력도 이 속력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가는데 21분, 오는데 21분 딱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21분. 근데 나한테 시속을 알려줬잖아요. 거속시 문제 풀 때 제일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뭐야? 단위야, 단위. 여기가 시간인데 여기가 분이잖아. 그럼 안 맞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근데 문제도 봐야 돼. 이거 문제도. 보기에서 만약에 뭐 미터 단위로 물어봤으면 얘를 분으로 바꾸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텐데 지금 보기에서 다 뭐라고 돼 있어? 1, 2, 3, 4, 5번이 전부 다 킬로미터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시간으로 바꾸는 게 킬로미터를 냅두고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럼 21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21이지. 그냥 뭐 여러 고민할 필요 없이. 자, 요 속력으로 요 시간 동안 갈 거니까 그게 곧 거리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60분의 21 하면 그게 곧 거리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약분해버리면 되지. 20분의 21이야. 그러면 100분의 105일 거니까 1.05km 이렇게 되겠죠. 이거만큼 갔다가 이거만큼 올 수 있다고. 그지? 가는데 21분, 오는데 21분이니까. 자, 6번은 안 할게요. 네. 원래 소금물 다 했는데
뭐 교육청에서 아예 그냥 배제한다 하고 땅땅 쳐버려가지고. 자, 7번. 자, 원가 정가입니다. 아까 저기서 했던 원가 정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정가라고 하는 녀석은 정한 가격이에요. 내가 팔기로 정한 가격. 그 다음에 원가는 뭐야? 원래 가격. 원래 가격. 내가 사올 때의 원래 가격. 정가는 내가 정한 가격. 근데 내가 가격을 정할 때 팔려고 사온 건데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있어 없죠? 그죠? 그러면 정가는 보통 무슨 상태가 돼요? 이익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네, 정가라고 하는 녀석은 원가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붙은 겁니다. 네. 보통 막 저런 막 음식점이나 이렇게 가게들을 하면 원가율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 30% 정도 나오면 보통 그 정도 나와야 장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10,000원짜리를 먹으면 예를 들어 원가는 한 3,000원 정도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2,000원, 3,000원 사이? 그 정도 되게 비싸게 주고 먹는 것 같지? 근데 그 정도가 돼야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월세, 전기, 가스, 인건비 등등등등등등 다 비율 매기면 그 한 그릇의 가격에 사실 재료 원가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봐봐. 뭐 원가에 몇 % 이익을 붙인데 25% 붙인다고. 이거는 근데 좀 적게 붙인 거긴 하지. 자, 아무튼 원가는 모르겠는데요. 20%,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답니다. 근데 이 가방에서 이 가방을 정가에서 X%를 할인해서 팔 때 손해를 보지 않고 팔려고 할 때 X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 얘들아, 나 이거 하나만 이 문제에선 좀 물어볼게. 25%의 이익을 붙였으면 총 가격이 몇 %가 된 거야? 125%가 된 거죠. 원래 가격이 100%잖아. 거기에 25%를 붙였으니까 125%의 가격이 돼 있거든. 근데 이거를 할인을 해서 팔 건데 손해를 안 봐야 돼. 손해를 안 본다는 건 뭔 소리야? 이득이 적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가 사온 손해는 안 보겠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까지 할인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다시 100으로 떨어질 때까지 할인이 가능하겠죠. 손해를 안 본다는 건 100% 가격으로 팔면 손해는 아니잖아. 남는 것도 없지만 손해도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125%를 100%로 떨구려면 얼마를 할인해야 될까요? 125%가 5분의 얼마야? 100분의 125니까 약분하면 얼마야? 100분의 125니까 4분의 5죠? 걔를 4분의 4로 만들려면 5분의 4가 곱해지면 되지. 그쵸? 5분의 4까지 팔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할인을 5분의 1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0%가 가능하다 이 소리인데, 자,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가가 이거고요. 원가가 이건 거예요. 100%.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25%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가 125%짜리가 됐어요. 맞죠? 근데 얘를 이제 할인을 할 거야. X%를. 그치? X%를 어디에서 할인해? 근데 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가의 가격에서 X%를 할인한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팔 거래요. 그러면 10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요거 이상만.
그죠? 요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로 가려면 몇 퍼센트 할인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125가 100이 되려면 나누면 되지. 125가 10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125에다가 125분의 100을 곱하면 약분하고 100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게 얼마인지 보면 되죠. 약분해보시면 이거 얼마예요? 5분의 4예요. 아, 그러면 125에다가 5분의 4라는 가격을 해줘야 100이 되니까 할인은 얼마를 한 거다? 5분의 1만큼 할인을 한 거다. 그지? 5분의 4 가격에 팔았을 때 100이라는 거니까 할인은 5분의 1을 한 거다. 그래서 얼마다? 20%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지. 자, 8번은 왜 고난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한 변의 길이가 6cm인 표시에 뭐라고 돼 있어?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사각형. 그러면 그 정사각형에 요 길이가 6이라고 했으면 요 길이도 6이겠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다음 그림과 같이 이웃하는 종이끼리 1cm만큼 겹치도록 이어서 직사각형을 만들 거래. 이어 붙여가지고. 그럴 때 가로의 길이가 50cm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종이를 최소 몇 장 붙여야 되는가? 여기다가 요렇게 하나 더 붙이겠다 이거 아니야. 요거 이렇게 붙일 건데 붙였을 때 여기 겹치는 거의 길이가 1이랍니다. 자, 그럼 그 뒤에도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겹쳐서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도형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 처음 거 있지, 내 처음 거. 그냥 처음 거 기준으로 하나씩 붙일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 일단. 어떻게 돼? 하나씩 붙일 때마다 전체 가로 길이 물어봤잖아, 나한테. 가로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근데 5씩 늘어나죠? 여기에서 5 늘어났어. 그지? 그 다음에 또 붙이면 이 앞에 거랑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여기까지 온 거에 비해서 얘가 또 여기서 5씩 늘잖아. 그리고 그 다음 것도 5씩 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규칙은 뭐다? 규칙은 지금 이거에서의 규칙은 플러스 5입니다. 하나 붙일 때마다 5가 는다.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자, 5x 일단 맞춰주시면 돼요. 왜냐면 봐봐, x가 1 들어갔을 때 5, 2 들어갔을 때 10, 3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한 개 5씩 는다는 게 뭔 소리야? 그게 5x잖아. 하나씩 더해준다. 몇 장인지 모르지. 그치? 근데 그러면 값이 안 맞는데요? 왜 안 맞아? 처음 게 6이거든. 그래서 처음 것만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그냥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규칙 찾고 그 규칙이 곧 얘가 됩니다. 한 개 늘 때마다 더하기 5. 아니면 한 개 늘 때마다 빼기 5였어. 그럼 뭐? 마이너스 5x겠지. 그죠? 네.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첫 녀석을 보고 뒤에 더하기나 빼기 가지고 맞춰주면 돼요. 규칙은 이거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거 x가 1, 한 장일 때 그래서 5 더하기 1에서 얼마야? 6 맞지?
x가 2, 두 장일 때 10 더하기 1 해서 11 맞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 찾았어. 식도 나왔어.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이게 가로의 길이 이게 뭐 이상? 50 이상이 되도록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5x가 뭐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이거 뭐 계산 5x가 49 이상이고 뭐 x가 다 정리하면 5분의 49 이상이다 요건데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자, 5x 더하기 1이 50 이상이래요. x가 10이면 51. 그 이상이 됐네. x가 9면 46. 그러면 이상 아니지. 그러니까 x가 몇 장부터야? 10장부터인 거야, 그냥. 네, 최소 몇 장 붙여야 되느냐 하니까 10장 들어가면 51이라서 네, 더 커진다. 그럼 아래는 나와. 응? 아래. 뭐라고? 이 아래 가로. 여기 계산하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저길 계산을 뭐하러 할까요? 무슨 말이야? 합쳐서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저기도 가로고 저기도 가로. 근데 그럼 더한 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야? 그걸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가로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지. 자, 봐봐. 내가 보통 넓이 구할 때 뭐 하냐라고 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잖아. 그럼 그 가로 곱하기 세로 할 때 2개 곱하기 2개 안 하잖아. 네, 그냥 가로라고 말하는 건 보통 하나 말하는 겁니다. 2개를 다 말하고 싶으면 가로의 합이라고 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잖아. 너 여태까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넓이 구하라고 할 때 가로 2개 구한 적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문들이 드는 부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생길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식을 크기 순으로 쓴다 라고 하는 거라든가, 뭐 방정식에는 등호를 붙인다 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 나름 그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수학들의 규칙들이 있잖아. 이제 그걸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지금 그런 고민도 네, 합리적인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지. 그런 헷갈림을 방지하고자, 그지? 그래서 문제들에서도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약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이 아닌 정수 x랑 양수 x랑 이게 다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딱 그 나름 뭐라고 해. 뭐 이제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걸 본인들도 문제 풀 때 지켜주셔야 네. 그러면 개념 한 통은 됐고요. 그 남은 문제 두 개는 두 개 안 했나? 그거는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고 할 만한 것만 남겨놨으니까 그림 넘어가시죠.
자, 그린도 웬만한 거는 다 할만할 겁니다. 빈칸 잘 채우시면 되고, 네, 4-1번은 저번에 했던 그 평균 문제예요. 평균 문제는 워낙 뭐 이제 정리를 해줘서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위에 게 좀 더 쉬우니까 위에 거 해줄게요. 이건 이제 알려준 거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돼야지. 자, 지난달에 94점 받았고 이번 달에 88점 받았고 다음 달 시험에서 몇 점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몇 점을 받아야 이 3회의 시험 평균이 92점 이상이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평균을 나한테 미리 줬기 때문에 이 평균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2고요. 평균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4고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줘야지 평균이 92가 된다고? 얘가 플러스 2가 돼서 이게 서로 없어져 줬을 때가 딱 얼마다? 평균이 92다. 왜냐면 얘 기준으로 지금 맞춘 거잖아, 풀말을. 그죠? 그러면 92보다 2점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94점이면 92점이고 그거 이상이면 평균이 92 이상일 거다. 그래서 94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줄 알게 되면 뭐 평균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거 없어서 됐어요.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7-1번 이겠지? 정가와 원가. 네, 정가랑 원가. 봅시다. 정가가 있는데 정가는 어떻게 됐냐? 원가가 800원인데 이 원가가 800원인 물건을 여기다가 뭔가 이익을 붙인 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상황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가의 20%를 할인했대요. 그럼 정가 곱하기 얼마? 근데 0.8 하면 되죠? 80%니까 이게 팔아서 원가에 오케이. 자, 팔아서 일단 저건 나중에 하자. 원가에 얼마 이상의 이익? 15% 이상의 이익이래. 자,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되게? 자, 이거 국어 문제. 15% 이상의 이익을 봐야 된대. 원가에다 얼마 곱해야 될까, 이거? 0.15? 얼마를 곱해야 15% 이상의 이익을 보는 걸까? (1.15지) 왜 1.15야? 아까 문제 다시 생각해보면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시 1 곱하면 되는 건데 그죠? 얘는 15% 원가의 15%의 이익을 보겠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생각 없이 0.15 이렇게 곱하면 안 되는 거고 뭐 해야 되는 거야? 1.15 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이상의 이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정가를 x1이라고 한답니다. 정가를 x1이라고 한대요, 문제에서. 얘가 x고 원가는 그리고 나한테 알려줬잖아요. 800인 거. 자, 이렇게 두 개 바꿔 쓰면 되겠네. 그래서 식을 보아하니 어떻게 돼? 0.8 곱하기 x 그 다음에 800 곱하기 1.15 몇 번일까요, 이거? 응? 네, 5번 되겠죠.
요렇게로 찾아주시면 된다. 자, 그 79쪽에 유형 9 소금물은 그냥 지우시면 되겠고요. 아, 이 소금물 섞는 게 나름 재밌는데. 자, 그리고 10-1번 한번 봅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랑 x 더하기 x 더하기 4일 때 x의 값의 범위. 요거 우리 1-2 할 때 내가 설명해 줬을 건데,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내가 왕관 씌우면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얘기입니다. 그거 얘기. 자,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우찌 해야 되나?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자, 원래 길이를 몰라. 예를 들어 2와 3과 x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얘가 왕관을 썼을 이거 너무 작네. 2랑 7이랑 x가 있어. 그럼 이제 얘가 제일 긴 길이, 왕관을 쓴 길이거나, 그죠? 아니면 얘가 왕관을 쓴 제일 긴 길이거나. 그치? 요렇게 구분을 했었지. 그죠? 근데 요렇게 구분한 이유는 x가 제일 큰지 7이 큰지 몰라서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누가 제일 큰지 알지? 이게 다 똑같이 x 들어가 있는데 얘는 x에다 2 더한 거고 4 더한 거면 그냥 얘가 제일 큰 거지. 뭐 고민할 거 없지. 그지? 그죠? 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식이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4가 어떻게 돼야 돼? 저 나머지 두 녀석 x 더하기 2 나머지 두 녀석 더한 것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작아야 돼요. 그래서 x가 어떻게 된다? 계산하면 양쪽에 x 하나씩 빼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여기 x 하나 남았네? 양쪽에 이제 뭐해? 2 빼주시면 얼마 남아요? 2가 남아요. 그래서 x가 뭐다? 이보다 크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겠죠.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넓이 알 때 변의 길이의 범위. 저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2-1번 한번 봐볼까? 요거 조금 알아두면 활용하기 좋은 거인데, 일단은 풀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요. 만화책이 400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현중이와 정민이가 나눠 가질 건데, 현중이가 정민이보다 30권 이상을 더 가져야 된대. 30권 이상. 그럼 이거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둘이 나눠 갖는 권수가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된다 볼 수 있는데, 현중이가 정민이보다 30권 이상을 더 가져가려면 이럽니다. 이게 뭐 현중이고, 요게 정민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누가 더? 현중이가 정민이보다 30권 이상. 네.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뭐다? 이것보다
이쪽이 현중이가 이상이잖아. 얘가 이것보다, 자, 그럼 어디다가 더해줘야 될까? 이거 우변에다 더해야 될까요? 좌변에다 더해야 될까요? 얘 각 이거보다 30권 이상.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죠? 여기다 넣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2x가 이상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 430. 자, 그러면 x가 뭐 이상? 215 이상. x 근데 뭔데? 누구 건데? 그래서 답이 215건 이상이다. 가 되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거석시 할 때 많이 보게 되기도 할 거고. 봐봐. 어떤 두 숫자가 있을 때 더해서 얼마고 빼서 얼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게 이거? 봐봐요.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둘의 차이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평균을 구하면 250이지. 똑같이 250개씩 일단 나눠 가진 다음에 우리 차이가 얼마가 나면 돼? 20이 나오면 되니까 똑같이 250 가져간 다음에 내가 너한테서 10개 가져오면 너는 10개 없어졌으니까 20개 차이 나지. 그죠? 그래서 평균 구한 다음에 반반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10개. 그럼 20개 차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야? 사실 이거 400건인데 둘의 차이가 30건 나면 되잖아요. 그럼 평균 나누면 200건이고 그거 반반 더해주면 되니까 215건? 그리고 여기는? 185건, 15건 빼서. 그러면 30건 차이 나는 거 맞지, 둘이. 수직선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오이. 둘이 합쳐서 400인 거니까 가운데 200 두고 얘가 1로 15, 얘가 1로 15 가면 그죠? 얘랑 더한 거 자체는 400이 될 거예요. 근데 요 간격은 30이 될 거잖아? 요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거 배속력 구할 때 조금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알아두면 자주 쓰는 덕목이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 두 개를 합쳤는데 두 개를 합쳐서 300이요. 근데 두 수의 차이가 100이랍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얼마? 하면 결과가 200배. 반 하면 150? 열로 50, 열로 50, 200, 100. 맞죠? 네. 그런 것들은 좀 담아두시면 좋다. 그리고 요 개념이 내가 방금 이렇게 수직선 해갖고 일로 이렇게 했잖아. 그게 나중에 3-1 가시면 여러분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이, 뭐야, 활용 끝이야? 그린이라서 활용이 뭐 없긴 하다.
블루는 이제 조금 활용 문제가 양이 많죠. 일단 지금 뭐 다 해서 24개 끝 아니야 이거? 유형 12까지밖에 없으니까. 블루는 활용량이 좀 많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연방 들어가시죠.